아덱스 행사장에서 산림청 항공본부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항공본부는 아시다시피 산불을 헬기 등 공중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끄는 기관이고, 또 인명구조, 또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무 수행 과정 중에서 관찰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화되고 또 장기화되면서 연무 발생이 많이 되면서 아침에 또 헬기를 출동을 시킬 때 연무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임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간 위주로 해서 또 공중진화를 하다 보니까 일몰이나 또 야간에 대응하기에 뜨는 또 항공 자원이 있긴 하지만 주력 항공 자원들은 야간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복을 해야 되는 갭들인데, 이런 사항들을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는데, 본부장이 참석한 군에서 밀리터리에서 개최를 하는 화력 경멸 훈련에서 제가 그 차관점을, 그 방안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이제 포천에서 개최가 된 군사 훈련에서 F-35 또 F-16 같은 유인 항공자원뿐만 아니고 그레이 이글 등 그 무인기 UAM 기체를 활용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군사작전을 또 전개를 하는 거 보고, 이런 방법들 통해서 군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구나. 우리 산불과 같은 재난 대응에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두 눈으로 관찰을 했고요. 관련해서 내부 검토, 또 여기 또 발표하시지만 하나의 이런 그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 아주 또 연구하시고 상용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과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점은 밀리터리의 그 적극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유무인 복합 전술에서 시동이 되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유무인 복합 자산만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관제나 또 치밀한 지휘 전략 시스템들을 또 그 현장에 활용을 하는 것에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불 대응도 연중화되고 대형화되고 전국화되는 산불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가용 기술 전략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세미나를 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 측면들, 항공안전법, 또 여러 안전에 대한 또 유인 위주의 현재 산림항공본부의 자산 운영, 이런 현실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술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갭들은 존재를 하는 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갭들은 메꿔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길게 또 하면 흥미로운 또 패널 토론이 반감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 준비는 다 되셨나요? 패널들 다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오시는데 유무인 복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UAM, 드론으로 대변되는 UAM을 통해서 저희 산악의 인명구조, 또 산불 지원, 이런 수요들도 지금 점증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매뉴얼로 해서 그런 딜리버리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현재 기술, 미래 기술로 해서 화물 수송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주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항공본부 한정된 자원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간의 다양한 기술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전략들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해서 오늘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희망과 기대로서 오늘 세미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멈티가 뭘까요? 멈티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그래도 2016년, 17년쯤에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이에요.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멈티라는 말은 manned, 그다음에 unmanned, 뒤에 t는 teaming입니다. teaming. 즉 유인과 무인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어떠한 효과를 낸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무인 체계 위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인만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한 기술적인 한계점에 봉착을 해서 그러면은 유인이 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무인 체계들은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나온 개념이 멈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사회적인 현상이 인명을 중시한다거나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또 복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들이나 조금 쉬운 일들은 로봇이 대신해보자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이런 체계들을 위해서 과연 기술이 어느 정도 현재 돼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동향은 어떤지 한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한 20년 전이죠. 한 2004년 정도부터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체계 개발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행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3, 4년 뒤에는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것들을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산림항공 본부 입장에서 그러면 산불 대응에 접목을 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가 뭐가 부족하기에 이 무인 체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의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걸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불을 함에 있어가 제한된 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저희들 현재 산불 체계는 헬기 혹은 지상에서 인원들이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 헬기들을 통제를 하는 지휘기가 운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형화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감시를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적인 지휘기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무인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무인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개념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제안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자, 항공기가 떴어요. 유인기죠. 저들 비행을 하다가 산불 진화를 하다 보면 전에 이제 울진 대형 산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이 됩니다. 어떤 제한이 되는 상황이 있느냐? 시정이 제한돼요. 저는 눈을 보고 들어가야죠. 불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연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무 속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눈을 가리고 비행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그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인 체계를 데리고 와서 너가 좀 해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 보면요, 통신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산악 지역이고 산불이 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신을 다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궤도 위성, 뭐 우리 외국에서도 많이 써, 저기 모 기업의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하면 통신과 어떤 데이터, 화상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무인 체계, 이 몸티를 그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국방 쪽이 아니죠. 국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재해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항공본부처럼 이런 개념을 진짜 갖고 시작을 한 곳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거기서 필요한 걸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확하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도저히 끄지를 못해서 몇 달씩 산불이 지속되고 하죠. 그래서 미국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인체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을 감시하거나 진압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요. 네. 이제 연구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도 네. 빨리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은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심한 연무로 소방 헬리콥터 조종사 분들의 시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이제 진화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연무나 네. 혹은 야간에 아주 위험한 지역, 헬기가 유인기가 들어가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무인기를 활용하자.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항공기,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불 진화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저기 미국에서는 최초의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지원 개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직접 그렇죠. 진화하는 개념처럼 그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궁극적인 그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네, 예. 고민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대용량 적재 능력을 보유한 무인기 기체 개발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저기 이륙 중량이 충분히 돼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공중과 지상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용량, 장거리 대용량 송수신 기술,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필요할 그건 겁니다. 통신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기술은 그러면은 무인기도 있고 통신도 뚫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찰 무인기를 보내고 유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 무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라는 판단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 도저히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어라고 네. 할 때 다른 뭐 다른데 소방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책의 연동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뭐 필요한 게 많네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기술들이 예.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요 그를 발판 삼아
향후 저희들이 어떤 개념을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제 기술들이 다 도입돼 가지고 언젠가는 저희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으로 바뀌는 날엔 곧 올 거다. 이 무인기들이 저희 유인기 조종사들의 생존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산불을 끄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산림항공본부와 모든 직원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컨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물자 운송에 대한 기술 개발 계획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상용화 서비스도 우선 시작이 되어 있었고 1년간의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도 당연히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부분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개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물건들을 자동으로 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하역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용적으로 여기는 성남 비행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체보다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배송 스테이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자동화 스테이션도 있고 이런 물류 배송 스테이션 뭐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션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적인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좀 더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체는 5kg만큼의 페이로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kg의 적정량만 운송을 하고 있고 3kg를 잡은 이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건들이 거의 80% 기준들이 3kg대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깃을 잡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거는 부족하다. 고중량을 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본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체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빵이나 음료, 식사 같은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뭐 소방호스라든지 소화탄 이런 부분들 꽤 무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좀 고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기체 개발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파블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군집 비행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트쇼라 그러죠. 여러 대 지금 저희 600대, 700대까지 드론들이 한 번에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화 접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몇백 대까지는 아니겠죠. 10대, 뭐 열 몇 대까지 되겠지만 그 대수를 한 번에 활용을 해가지고 산림본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역을 한 번에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제 드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지역과 여러 평야 쪽에서 넓은 지역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대낮이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일몰 정도 될 때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대의 드론으로 그 한 번의 평야를 한 번에 방제를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범위적인 측면으로 산림본부에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군집비행이 그렇게 범위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나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무거운 물건들이나 로봇 같은 거를 여러 대의 기체가 뭐 이동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뭐 저희 회사 측에서도 뭐 고중량의 물건을 굳이 꼭 한 대의 큰 드론이 옮긴다기보다 여러 대의 드론이 그걸 분산해서 여러 대의 그 드론들이 그거를 분산해 가지고 무게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발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장님 발표하는데 얘가 위에 되게 시끄럽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넣을까요? 일단은 아까 배송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주무관님 산에 가서 라면이 배송되면 좋지 않을까요? 컵라면.
그죠? 다른 것보다 컵라면 하나씩 투하되면 최고지 않을까. 예. 근데 일단은 배송 기술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들이 조금 이제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쿠팡 대부분 한 번 정도 다 써보셨죠? 예, 쿠팡이 개념이 풀필먼트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단 다 가지고 채워놓고 너한테 보내줄게거든요. 그러니까 내 창고 안에 모든 세상에 모든 팔 수 있는 물건을 채워놓고 거기서 한 번에 보내줄게가 쿠팡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산림 같은 경우에 산불 진화에도 결국은 약간 그런 개념. 제가 알기로는 그 진화 차량에도 그 호수랑 뭐 여러 가지 다 싣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 테이블, 의자, 뭐 그늘막부터 해서 전부 다 가지고 다니시죠, 거의 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보내야 될 때 거를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자판기처럼 걔가 바로바로 딱 체킹을 해서 보내주는 형태까지로 나중에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현재 보면 100kg, 150kg짜리 이제 배송형 드론도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실제로 100kg 이렇게 되려면 기체가 거의 250kg 이상 이렇게 나와보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어도 50kg에서 100kg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는 아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2.5톤 트럭 정도에 뒤에 실려서 가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줄 수 있어도 필요한 물건들 정도는 나를 수 있어서 그 정도만 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까지는 시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희망적인 거는 배터리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비행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항공본부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아마 드론 택시 같은 거 비슷한 거를 개조해서 한다거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송 기술은 결국은 이제 트럭과 그다음에 엔드투엔드의 물리를 얼마나 정확히 갖다 주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발전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술 개발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 얘기가 나오셨는데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다만 이제 저희하고는 통신이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국산화돼서 저희가 그 정부기관이나 쓸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맞는 실정에 맞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빨리 좀 파블로 항공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키로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도화가 되고 있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3kg 했는데 3kg가 5kg 되고 5kg가 10kg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항공본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정부에서도 지금 드론을 활용한 부분 때문에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어느 정도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술진들이나 또는 드론 업체들이 밤낮으로 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드론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드론 기술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해외랑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뭔가 이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기체를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뭐 이런 특성화된 기체를 개발하는 건다기보다 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면서 오히려 기체보다는 밑에 서브로 갈려갈 수 있는 뭐 방제 드론이라든지 배송 드론 그리고 뭐 찌개팔에 달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발을 더 초점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환경상 우선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서 보여지는 시선은 좀 다르게 접근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랑 해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나 이렇게 빼고는 드론 제조, 그러니까 드론 기체 자체 만드는 회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분석을 하거나 지진 상태를 파악하거나 지형 분석하는 거 위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요.
미국도 이제 군용하고 몇 개 업체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사실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잘 아시는 DJI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성능을 대부분 차지하고 방제 같은 거 이제 조립형 드론들을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기체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파블로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특정 목적에 맞는 드론의 쪽으로 이제 사업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는. 그러니까 특수 목적, 뭐 방제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면 특장차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 뒤에 우리가 이제 덤프를 실 수도 있고 뭐 직계발을 실 수도 있고 각 나뉘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가는 것 같고 이제 일본은 완전히 이제 그 재난재해라든지 그런 분석 위주고 나머지 이제 만드는데 이제 소니 정도만 이제 따로 개발을 하는 상태고. 다른 나라도 사실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해외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위주로 많이 좀 하고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발전성을 본다면 군수품 시장에서가 아마 발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이 산림항공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항공본부는 아마 항공본부의 특수성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기관에서 이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경진대회 또 포럼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산림에 대한 그 특히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쪽 같은 경우는 뭐 경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4월에도 큰 불이 났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도 물자 운송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소화액 같은 거 투하라든지 또는 인명 구조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뭐 이제 물건 장비를 전달한다든지 아마 그게 애로사항 때문에 더더욱 이거가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동향이라 한다면 더 지금보다는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 그 현장 적용을 위해서 야간이나 또는 저 자동 및 수동 비행을 적용해 가지고 케이블을 달고 가서 20m 정도 되는 케이블 또는 1에서 2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물건을 낙하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아마도 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장비라든지 또는 그 식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다양한 걸 하기 위한 또는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미 좌표를 이제 무선으로 받아가지고선 드론 비행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선 자동 비행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가지고서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불이 났는데 10월 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민간인들 또는 일반 그 국민들한테는 아름다운 그 가을 풍경이지만 우리 산림항공부는 지금부터 이제 산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산림항공본부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든 그 산불에 대한 어떤 그 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산림항공본부는 단순하게 그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헬기도 있고 진화 대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 멀티로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멀티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국 10개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그 대비를 하고 있지만 불이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항상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그 지금 산불 이 기간에는 다들 긴장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산림항공부가 저거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캐나다의 저기 본부장님 불 아직 안 꺼졌나요? 불이 아직 안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불나면 그냥 놔둡니다. 근데 우리 항공본부에서는 죽기 살기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또 민간 그 파블로 항공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드론 항공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림항공본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